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이 폐지가 되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드리는 부업주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업주부.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신용점수제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 변화 1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이용했었던 신용평가사 두 개가 있다면 올크레딧과 나이스제키메가 있었죠. 제가 직접 신용평가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얻으려고 했거든요. 올크레딧 같은 경우는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평가 기준에서 소폭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스제키메에 전화했을 때는 아직 그 평가 모델에 대해서 그 기준이라든지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크레딧과 나이스제키메 둘 다 바뀌기 전 기준이 현재 신용등급제도 평가 기준 공시 체계가 기존 기준으로 현재 웹사이트 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신용점수제 기준이 도입되고 나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1월 1일 이후로 웹사이트 상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을 위원회와 토스 어플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해서도 올크레딧 고객센터에서만 정보를 저한테 조금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나이스제키메보다 올크레딧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주부. 1월부터 바뀌게 될 신용점수 제도 그 변화 1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간단한 내용인데요. 신용등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평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점수인데 기존에 우리가 신용등급, 신용점수 조회를 하게 되면은 신용등급과 더불어 점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 점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1점에서 10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1000점으로 갈수록 고신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신용평점에서는 세밀하게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고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될 겁니다. 기존의 은행사나 카드사, 신용평가사에서 기존에 보고 있었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번 신용점수 제도에서는 3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신용점수, 상위 누적 구성비, 장기 연체 가능성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3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2 신용점수. 자, 이 신용점수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 바로 등급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901점부터가 1등급이고 900점은 2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 1점 차이로 등급이 확 달라지게 됐잖아요. 6등급도 예를 들어서 6등급이 700점이고 7등급이 699점이었다면 이 1등급 차이로 인해서 등급이 확 바뀌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진짜 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발급 여부, 대출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가름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등급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점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1점부터 1000점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3번 상위 누적 구성비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조회했을 때 이렇게 보였던 이 퍼센테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0분위로 이 신용 점수를 나눈 통계 수치였는데요. 0%로 갈수록 굉장히 고신용자고 100%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제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 여부라든지 신용대출 금리 결정이 이 퍼센테이지로 많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드는 생각은 이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신용 등급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더 기존의 신용 등급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장기 연체 가능성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0명이 대출했을 때 앞으로 1년 안에 90일을 장기 연체할 것 같다고 예상되는 인원수를 통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0.01%에서 2%로 수치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 2%에 가까울수록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도 이 지표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실행과 같은 다양한 신용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신용카드를 좀 더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10대나 기준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애매한 선상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신용카드를 주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7등급 이하로는 발급받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그 경계상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상위 누적 구성비 비율도 적용이 될 건데요. 그 기준이 통상 93% 이하를 이 신용카드 발급 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인지 제가 실질적으로 2019년 말 기준으로 한번 봤거든요. 올크리데이 웹사이트에 있던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하위 7%를 제외를 하면은 상위 93%잖아요. 이게 기존 등급 7등급도 어느 정도 걸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애매한 경계선상에 계셨던 분들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받게 되는 신용점수 제도로 인해서 어떤 분은 신용점수가 더 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더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신용점수 제도로 인해서 좀 더 수월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전과 비슷하게 신용대출도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애매한 선상에 계셨던 분들, 6, 7등급 거기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도입되는 이 신용점수 제도로 인해서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화된 신용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금리 대출 시 신용 공여 한도 우대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금리 대출에 한해서 기존에는 4등급 이하만 신용 공여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용 공여가 무슨 뜻이냐면요, 증권사가 투자자한테 해주는 대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산의 100%에 한해서 이 한도 제공이 됐었는데요. 자, 그럼 바뀐 신용 점수 제도에서 이 우대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개인 신용 평점 상위 누적 구성비 있었잖아요. 그게 하위 50%가 우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제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3등급이 상위 52%까지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4등급 이하가 해당이 됐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3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위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 아주 조금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8번. 이 부분은 고금리 대출이 깐깐해질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용점수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바뀌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바뀌게 됩니다. 법정 최고 대출 금리가 20%라는 뜻인데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최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비싸봐야 20% 수준으로 대출 이자가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로요. 전 몇 년 전 그 34%의 늪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34% 대법.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무서움을 참 모르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기준선상에 있었던 분들, 6, 7, 8, 9, 10등급에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서도 그래 왔듯이 법정 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대출 기준이 조금 더 깐깐해지고 엄격해져서 그런 고금리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이 더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채를 쓴다는 불법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바뀌게 되는 신용점수 제도와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금리 대출 부분은 더 깐깐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상식 삼아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8번으로 정보를 넣게 됐습니다. 자, 9번. 신용카드를 안 써도, 체크카드만 써도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렇게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토스 어플에서 확인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참고로 제가 이 내용들을 토스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거든요. 토스 어플 들어가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토스 홍보대사도 아니고 단순히 토스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이런 소식들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 10번째는 비금융 정보의 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신용등급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공공요금 납부 정보라든지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까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SNS 정보까지 반영된다는 게 자세하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향후 더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토스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올 크레딧 신용평가사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낸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를 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올 크레딧 같은 경우 기존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대부업, 대출, 연체 기록 정보가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스지킴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대부업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 크레딧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게 되는 신용점수 제도에서는 이 대부업 정보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점수가 더 올라가시는 분, 떨어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대부업 정보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올 크레딧에서 신용거래 기간 평가 항목이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욱더 깐깐해지고 엄격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신용거래 기간을 기존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특정 기간을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공시 정보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째는 신용평가 점수 계산 시 금융업권에 대한 정보 비율을 줄이고 대출금리에 대한 반영 비율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1금융권을 받았냐 2금융권을 받았냐에 따라서 신용점수 반영하는 비율을 줄이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 반영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점수가 조금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하락하는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2월 달인데 카카오뱅크나 토스 어플을 통해서 새로운 신용점수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신용점수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바뀐 것 같아요. 바뀐 점수가 반영된 것 같고 아직 토스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조만간 토스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새로 바뀐 신용 점수가 반영이 되겠죠. 무업주부 과연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 점수 제도 어떠한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바뀐 신용 점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데이터가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내년에 바뀐 신용 점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생활 정보 생활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